안녕하세요. 달빛 야와입니다. 문화와 역사와 전통이 담긴 민담과 설화. 이번 시간엔 나무 그늘을 판 욕심쟁이, 달걀 5개, 게으름뱅이 미녀, 그리고 등불을 든 재, 개들이 킁킁거리는 까닭을 들려드립니다. 나무 그늘을 판 욕심쟁이. 어느 마을에 지독한 욕심쟁이 영감이 살고 있었다. 그 영감네 집 앞에는 하늘을 찌를 듯이 높은 느티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는데 해마다 여름이면 잎이 우거져 서늘한 그늘을 드리워 주었다. 거참 시원하군. 사람들은 지나가다가 느티나무 그늘 밑에서 쉬곤 했다. 그때마다 영감이 나왔다. 이봐, 남의 집 앞에서 뭐 하는 거야? 썩 가지 못할까? 욕심쟁이 영감은 소리를 지르며 사람들을 쫓아버리고 혼자 그늘을 차지했다. 저런 못된 영감 같으니라고. 사람들은 욕심쟁이 영감을 욕했지만 그 앞에선 아무도 찍소리도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젊은이가 그늘에 앉아 쉬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본 욕심쟁이 영감이 소리를 질러댔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저리 가지 못할까? 젊은이는 어이가 없어 욕심쟁이 영감에게 대들었다. 이 나무 그늘이 영감님 겁니까? 물론이지. 이 나무가 어느 집 앞에서 자라고 있느냐? 그야 당연히 영감님 집 앞에서 자라고 있죠. 잘 알고 있구나. 그러니 내 나무 그늘에서 썩 나가라. 영감님, 너무하시네요. 나무 그늘까지 영감님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젊은이가 따지고 들자 욕심쟁이 영감은 소리를 지르며 화를 더 냈다. 나무가 내 것이면 나무 그늘도 내 것이지 무슨 잔소리가 그렇게 많아? 당장 저리 가! 젊은이는 잠시 뭔가 생각을 하더니 욕심쟁이 영감에게 넌지시 물었다. 영감님 말씀이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나무 그늘을 저한테 팔지 않겠습니까? 욕심쟁이 영감은 세상에 이런 녀석도 다 있네 하고 생각하며 좋지, 좋아. 그늘을 사려면 단nhà 내야겠지? 하고 말했다. 젊은이는 돈을 건네주고 그늘을 샀다. 그리고 다짐을 받았다. 영감님, 이제부터 이 그늘은 제 겁니다. 그래, 젊은이. 이제부터 자네 마음대로 쉬게. 욕심쟁이 영감은 멍청한 젊은이라고 비웃으며 생각했다. 참 어리석은 놈. 나무 그늘을 샀다니. 그 뒤로 젊은이는 날마다 이 나무 그늘에 와서 벌렁 드러누워 쉬었다. 그런데 해가 움직이는 데 따라 나무 그늘도 이리저리 움직였다. 집 앞에 있던 나무 그늘이 집 안에 뜰로 옮겨갔다가 다시 부엌으로 옮겨가고 다시 방에서 마루로 옮겨갔다. 젊은이는 그때마다 당연하다는 듯이 그늘을 따라 집으로 들어갔다. 마당에 나무 그늘에서 쉬는가 하면 부엌으로, 방으로, 마루로 들어와서 다리를 뻗고 누웠다.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와? 젊은이가 태연하게 말했다. 영감님, 나무 그늘을 제게 파셨잖아요. 전 제가 산 나무 그늘을 따라 왔을 뿐입니다. 욕심쟁이 영감은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했다. 젊은이는 나무 그늘을 쫓아 안방이든 어디든 가리지 않고 와서 벌렁 들어 누웠다. 욕심쟁이 영감은 속이 탔지만 방법이 없었다. 나중에는 친구들까지 우르르 데리고 왔다. 그리고는 나무 그늘이 생기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다니며 벌렁 누웠다. 그것을 보고 있던 욕심쟁이 영감은
이제 참지 못하고 호통을 쳤다. 이봐, 무슨 짓이냐? 썩 나가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그러나 젊은이는 아무렇지 않은 듯 말했다. 영감님, 이건 제가 산 거니 어디로 가든지 제 것입니다. 그늘이 안방으로 들어가면 당나귀와 닭까지 끌고 들어가 집안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이젠 어쩔 수가 없었다. 하루는 욕심쟁이 영감이 친구들을 불러 잔치를 베풀고 있는데 남노한 옷을 입은 젊은이가 불쑥 들어오더니 벌렁 들어 누웠다. 이게 무슨 짓이야? 손님들은 놀라서 소리를 쳤다. 욕심쟁이 영감이 그 까닭을 설명하자 모두 혀를 차며 한마디씩 했다. 너무했소. 나무 그늘까지 팔다니.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딨어. 이런 사람과 친구였다니. 아휴, 창피해라. 친구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모두 돌아가 버렸다. 욕심쟁이 영감은 크게 망신만 당하고 뒤늦게 후회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그 후부터 이 느티나무 그늘은 누구나 쉴 수 있는 장소가 되었다. 달걀 5개. 어느 마을에 유쾌하고 장난치기 좋아하는 부부가 살았다. 하늘이 맑고 산들바람이 기분 좋게 부는 어느 날 아침, 아내는 잎해소를 꺼내들고 남편에게 말했다. 여보, 시장에 가서 달걀을 사오도록 하세요. 오늘은 달걀 요리가 먹고 싶군요. 남편 조지는 코트를 걸치고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조금 떨어져 있는 시장으로 가면서 생각했다. 잎해소를 쓸 필요가 뭐가 있겠어? 친구네 상점에 가서 달걀 좀 팔아주고 몇 개 얻어오면 서로 좋은 일이지. 그리고는 달걀을 팔고 있는 친구네 가게에 가서 말했다. 친구, 자네 몹시 피곤해 보이는군. 집에 가서 좀 쉬고 오게나. 내가 자네 대신 달걀을 팔도록 하겠네. 달걀 2개 사려는 사람한테 4개를 팔 테니까 말이야. 그 대가로 자네한테 뭘 주면 되지? 친구가 물었다. 달걀 2개만 주게. 그거면 충분하지. 내 아내와 달걀 요리를 해서 먹기로 했거든. 하긴 나도 좀 쉴 필요가 있지, 친구. 게다가 자네가 정직하다는 건 내가 알고 있거든. 돈을 가지러 4시간 후에 오겠네. 친구가 말했다. 남편 조지는 달걀을 파는데 열심이었고 만약에 자기가 가지고 갈 달걀 2개를 미리 챙겨두지 않았다면 집에 갈 때 가져갈 달걀도 남지 않을 정도로 모조리 팔아버렸다. 고맙군. 덕분에 오늘 달걀을 다 팔아버렸군. 조지가 달걀을 다 판 걸 보자 친구는 기뻐하며 달걀 3개를 더 꺼내 일을 해준 대가로 달걀 5개를 주었다. 조지는 아내가 기다리는 집으로 달려가 일한 대가로 얻은 달걀을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내가 친구 달걀을 팔아주고 공짜로 얻어온 거야. 오늘은 배불리 먹어도 되겠어. 당신이 자랑스러워요. 한 번에 이렇게 맛있는 달걀을 5개씩이나 얻어오다니. 바로 요리를 해올게요. 당신이 2개, 내가 3개 먹으면 되겠어요. 아내가 달걀을 삶는 동안 남편은 아내가 한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여보, 내 생각엔 당신이 반대로 말을 한 것 같은데 달걀을 얻기 위해 일을 열심히 한 건 나라고. 내가 3개를 먹을 테니 당신이 2개를 먹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요. 나는 당신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고 걱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달걀을 요리하는 건 나라고요. 내가 3개를 먹는 게 맞아요. 여보, 당신이 고집을 부리는 건 이해하지만 나는 이걸 먹기 위해 정말 열심히 일했어. 내가 3개를 먹는 게 옳다고 생각해. 조지,
그런 헛소리 집어치우고 당신이 2개를 먹어요. 그거면 되죠. 자, 이제 먹도록 합시다. 무슨 얘기하는 거야? 당신이 3개를 먹겠다면 난 짐을 싸서 나가버리겠어. 그러자 아내는 당신이 달걀을 3개 먹는다면 난 죽어버릴 거예요. 하고 경고했다. 그러면 그렇게 해. 난 상관없으니까. 하고 남편이 대답했다. 그러자 놀랍게도 아내는 눈을 꼭 감고 바닥에 쓰러져 죽은 척을 했다. 가엾은 안젤리나가 죽고 말았어. 그는 아내가 들을 수 있도록 큰 목소리로 말했다. 장례식에 쓸 관을 만들어야겠어. 물론 안젤리나가 달걀 2개에 만족했다면 무덤으로 옮기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말이야. 난 3개를 원해요. 바닥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남편은 나무로 튼튼한 관을 만들었다. 그리고 집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 이웃의 도움으로 안젤리나를 관 속에 넣었다. 내 사랑하는 아내는 죽었어. 분명 천국에는 그녀가 원하는 만큼 먹을 수 있는 달걀이 넘쳐날 거야. 살아있을 때 먹을 수 있었던 달걀 2개에 만족하지 않아서 너무 안타까워. 남편이 사람들에게 말했다. 아직도 나는 달걀 3개를 원해요. 중얼거리는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들은 관을 무덤가로 옮기고 구덩이를 파기 시작했다. 남편은 관 속에 누워있는 아내에게 몸을 굽혀 말했다. 이제 장난 그만 칠 때가 됐어. 당신이 2개 먹고 나한테 3개를 주도록 해.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진짜 죽는 거야. 내가 3개를 먹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날 내버려 둬요. 이제 곧 묻힐 테니까. 남편은 관 뚜껑을 덮고 망치를 들고 못을 박기 시작했다. 아내는 관 뚜껑을 밀면서 이렇게 말했다. 알았어요. 당신이 이겼어요. 당신이 3개 먹고 내가 2개 먹을게요. 배고파요. 이제 집에 가요. 그들은 집으로 달려가 식사를 했다. 아내는 남편 접시에 달걀 3개를 올려놓고 자기 접시에 2개를 올려놓았다. 남편이 달걀을 하나 먹고 아내의 음식 솜씨를 칭찬했다. 아내도 달걀을 하나 먹고 달걀을 5개나 얻어온 남편을 칭찬했다. 남편이 2번째 달걀을 먹고 아내에게 아까 장난은 정말 재미있었다고 말했다. 아내도 2번째 달걀을 먹고 남편이 만든 관이 아주 멋졌다고 말했다. 남편이 마지막 달걀을 집어들었다. 조심해요. 벽에 독거미가 붙어 있어요. 아내가 소리쳤다. 남편이 달걀을 내려놓고 뒤를 돌아보았다. 그게 바로 실수였다. 아내는 손을 뻗어 달걀을 들고 한 입에 삼켜버렸다. 내가 3개 먹어요. 아내가 말했다. 그 후로도 내기를 계속했지만 남편은 아내를 이긴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한다. 게으름뱅이 미녀. 안티는 어머니와 함께 사는 게으름뱅이 아가씨였다. 그녀의 어머니는 마을에서 가장 부지런했으며 특히 배짜기는 당할 사람이 없었다. 안티는 환한 장미꽃처럼 미모가 뛰어났지만 돼지같이 게을렀다. 어머니의 소원은 딸이 부지런하고 솜씨가 자기처럼 좋았으면 하는 것이었다. 아침마다 딸을 깨우기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다. 딸은 간신히 일어나 기도도 마치기 전에 아침을 먹어치우고 하루 종일 빈둥거렸다. 어쩌다가 바느질이라도 시키면 손가락을 바늘에 찔렸고 말하는 것도 얼마나 느린지 곰처럼 느려 터졌다. 속이 상한 어머니가 아무리 꾸짖어도 한여름에 축 늘어진 병든 닭처럼 생활했다. 어느 날 딸의 지독한 게으름에 화가 난 어머니가 쉴 새 없이 야단을 치고 있는데 왕자가 말을 타고 그 앞을 지나가다가 말했다. 착한 아주머니, 그렇게 심하게 야단치는 걸 보니 아주 못된 자식을 두셨나 보군요.
그리고는 안티의 얼굴을 쳐다보고는 놀라서 말했다. 저렇게 예쁜 소녀가 아주머니를 그렇게 화나게 하다니. 어머니는 당황하면서도 거짓말로 둘러댔다. 아닙니다, 왕자님. 절대로 제 딸은 못된 애가 아니에요. 오히려 저 애가 일을 너무 많이 해서 좀 쉬라고 꾸짖고 있었답니다. 저 애는 하루에 3파운드씩이나 되는 삼을 삶고 다음날 그것으로 삼배를 짜고 또 그 다음 날이면 그 삼배로 옷을 짠답니다. 그러자 왕자는 놀라면서도 무척 기뻐하며 말했다. 원 세상에, 이 아가씨야말로 우리 어머니 마음에 꼭 들겠군요. 어머니는 이 나라에서 배를 제일 잘 짜시거든요. 아주머니, 따님을 제 아내로 주세요. 어머님이 아가씨를 보면 굉장히 기뻐서 며느리로 삼고 싶어 하실 거예요. 기쁨과 두려움이 겹친 어머니와 딸은 놀라서 서로 얼굴만 바라보았다. 어떻게 해야 할지 미처 생각하기도 전에 게으름뱅이 안티는 왕자의 말 뒤에 타고 궁전을 향해 떠났다. 혼자 남게 된 어머니는 딸에게 무슨 나쁜 일이 생길까 두려워 떨었다. 궁전으로 가는 동안 왕자가 이것저것 물었지만 안티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생활이 탄로날까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들이 궁전에 도착하자 왕비는 왕자가 웬 시골 아가씨를 데리고 오는 걸 보고 무척 놀랐다. 하지만 안티의 아름다운 얼굴과 놀라운 재주에 대해 듣고 왕자의 아내로 손색이 없다고 생각했다. 왕자는 안티에게 자기와 결혼하려면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려야 한다고 속삭였다. 왕자와 안티는 시간이 갈수록 서로 더 좋아하게 되었다. 그러나 안티는 배짜는 생각을 하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저녁이 되자 왕비는 안티를 아름다운 침실로 데리고 가서 훌륭한 아마더미를 가리키면서 말했다. 내일 아침에 일을 시작해서 모레 아침까지 3파운드의 아마를 훌륭한 실로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 혼자 남은 안티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진작 어머니 말씀을 듣지 않았던 걸 후회하며 두려움에 잠겨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안티는 무거운 마음으로 일을 시작했다. 훌륭한 마호가니 물레로 제일 좋은 아마를 짜고 있지만 실이 자꾸 끊어졌다. 아무리 해도 안 되자 안티는 의자를 뒤로 밀고 손을 무릎에 놓은 채 울음을 터뜨렸다. 바로 그때 놀랄 만큼 큰 발을 가진 조그만 늙은 부인이 나타나 말했다. 뭐 때문에 우는 거니, 예쁜 처녀야? 내일 아침까지 저 아마를 모두 짜놓아야 하는데 실을 뽑아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왕자와의 결혼식에 이 가엾은 콜리아 쿠시모루를 초대해 주겠니? 만약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면 오늘 밤 내가 자는 동안에 저 3파운드의 아마를 모두 멋진 실로 만들어주지. 그럼요, 초대하고 말고요.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평생토록 존경하겠어요. 그리고 안티는 불안하긴 했지만 전날 밤을 눈물로 새운지라 금방 잠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떠보니 실크보다 더 곱고 매끈하게 실이 짜져 있었다. 넌 정말 훌륭한 아가씨구나. 그것을 보자 왕비가 칭찬했다. 내 마호가니 배트를 내 방으로 갖다 주겠다. 오늘은 일하지 말고 쉬도록 하고 내일 아침부터 실을 짜도록 해라. 모레 아침에 보러 오겠다. 어떻게 해낼지 정말 궁금하구나. 가엾은 안티는 지난번보다 더 걱정되었고 왕자를 잃을까봐 몹시
겁이 났다. 시를 어떻게 짜야 하는지 알 수가 없었다. 안티가 울고 있는데 엉덩이가 굉장히 펑퍼짐한 조그만 늙은 부인이 나타났다. 그리고 자기 이름은 콜리아 크로만모르라고 밝히고 콜리아 쿠시모르처럼 결혼식에 초대해주면 그 일을 해주겠다고 말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옷감이 아주 얇은 종이처럼 하얗고 멋있게 짜여 있었다. 어쩌면 이렇게 사랑스러운 아가씨가 있을까? 그것을 본 왕비는 이루 말할 수 없이 기뻐하며 칭찬했다. 오늘은 왕자와 재미있게 지내도록 해라. 그리고 내일 이걸로 멋진 옷을 지으면 그중 하나를 내 아들에게 선물하고 그 애와 결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아, 이젠 어떻게 해야 하나? 지금은 왕자와 이렇게 마주보고 있지만 다신 볼 수 없게 될 텐데. 안티의 가슴은 슬픔에 짓눌리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안티가 가위와 바늘과 실을 한 손에 들고 울고 있을 때 아주 커다란 빨간 코를 가진 늙은 부인이 나타났다. 그 부인은 사람들이 자기 코를 보고 자기를 쉬론 모르루아라고 부른다고 소개했다. 그리고는 자기를 결혼식에 초대해주면 그 일을 해주겠다고 말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왕비가 찾아오니 벌써 12벌의 멋진 옷이 탁자 위에 놓여 있었다. 드디어 왕자와 안티는 성대한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다. 안티의 가엾은 어머니도 기쁜 얼굴로 참석했다. 그런데 왕비는 결혼식에서도 예쁜 옷에 대해서만 말을 했다. 또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신부가 쉬지 않고 시를 짜고 옷을 짜면 좋겠다고 했다. 신랑도 그런 얘기가 재미없었지만 신부는 더 재미가 없었다. 신랑이 대화를 바꾸려고 하는데 하인이 와서 신부에게 말했다. 신부의 아주머니인 콜리와 쿠시모르란 분이 들어와도 좋을지 물어보라는데요. 신부가 얼굴을 붉히자 왕자가 말했다. 쿠시모르 부인께 신부의 친척이라면 항상 누구든지 환영하겠다고 말씀드려라. 발이 엄청나게 큰 부인이 들어와 왕자 옆에 앉았다. 그러자 기분이 상한 왕비는 아주 모욕적인 말투로 물었다. 부인, 도대체 당신 발은 왜 그렇게 큰가요? 왕비님, 전 평생 물레바퀴 앞에 서 있었지요. 그래서 이렇게 발이 커졌답니다. 그러자 왕자가 이렇게 맹세했다. 나의 신부요, 당신에게 엄숙히 선언하노니 앞으로 물레바퀴 앞에 가는 걸 절대 허락하지 않겠소. 그때 하인이 다시 와서 말했다. 신부 아주머니라는 콜리아 크로만모르란 분이 두 분이 허락하시면 들어오시겠다고 하는데요. 신부가 부끄러워하자 왕자가 반갑게 맞아들이라고 했다. 엉덩이가 굉장히 펑퍼짐한 부인이 자리를 잡고 앉자 왕비가 또 물었다. 도대체 왜 그렇게 엉덩이가 펑퍼짐해졌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네, 왕비님. 한평생 배틀에 앉아 있었기 때문이랍니다. 그러자 왕자가 놀라서 말했다. 내 왕권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내 아내는 절대로 배틀에 앉아있지 못하게 하겠소. 하인이 다시 들어와 말했다. 신부의 아주머니라는 쉬론 모르루아라는 분이 잔치에 참석하게 해달라는데요. 신부가 부끄러워 어쩔 줄을 모르자 왕자가 정중하게 말했다. 쉬론 모르루아 부인께 참석해 주시면 기쁘겠다고 말씀드려라. 늙은 부인은 들어와서 윗자리에 앉았다. 그러자 아래 앉은 사람들은 그들의 술잔을 얼굴로 들어올리며 터져나오는 웃음을 감추려고 했다. 부인, 당신 코가 왜 그렇게 크고 빨간지 말해 주실 수 있는지요? 왕비가 물었다.
사실 말이지만 전 평생 머리를 숙이고 바느질만 했어요. 그래서 제 몸의 모든 피가 코로 몰렸답니다. 이 말에 놀란 왕자는 심각하게 말했다. 나의 사랑하는 신부요. 앞으로 당신 손에 바늘이 들려있는 걸 보면 나는 천리말리 도망가 버리고 말겠소. 이렇게 해서 게으름뱅이 아가씨는 곤란한 상황을 모면했고 왕자와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한다. 등불을 든 잭. 어느 마을에 잭이라는 땜장이가 있었다. 하루는 땜질 도구가 든 큰 가방을 들고 길을 가다가 점잖은 신사를 만났다. 잭이 공손하게 그 낯선 사람에게 인사를 하자 잭이 마음에 든 그 사람이 말했다. 당신의 소원을 3가지만 들어주겠소.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다 얻을 수 있으니 가장 바라는 것을 말해보시오. 다시는 이런 기회가 없을 거요. 잭은 한참 동안 생각하고 나서 이렇게 대답했다. 제 집에 튼튼한 안락 의자가 하나 있는데 누가 제 집에 와서 그 의자에 앉게 되면 저는 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그 의자에 앉는 사람은 누구라도 그 의자에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고 그 의자는 땅에 단단히 달라붙어 움직이지 않게 되어 제가 떨어지라고 말해야만 의자에서 일어날 수 있게 하고 싶어요. 그러자 낯선 사람이 말했다. 좋소. 이제 2번째 소원을 말해보시오. 당신에게 도움이 되는 소원 말이오. 잭은 잠시 생각하더니 다시 말했다. 뒤뜰에 탐스러운 사과가 열리는 사과나무가 한 그루 있는데 동네 꼬마 녀석들이 몽땅 따가서 사과 한 개도 먹어볼 수 없군요. 앞으로 그 사과나무에서 사과를 훔치려고 하는 사람은 모두 그 사과에 달라붙어서 내가 떼어줄 때까지는 떨어지지 못하게 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겠소. 자, 이제 마지막 기회요. 마지막으로 충고하는데 좀 실속 있는 걸 요구하시오. 무엇이 필요한지 잘 생각해보고 말하란 말이요. 그 사람이 충고했다. 잭은 생각에 생각을 거듭하고 난 뒤 이렇게 대답했다. 제 아내에게 가죽 가방이 하나 있어요. 아내는 그 가방 속에다 이웃 사람들을 위해 일해주고 받은 털씩 뭉치를 넣어두고 있죠. 그런데 동네 꼬마 녀석들이 그 가방을 발로 차고 털실을 꺼내버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가방 안에 한번 들어간 것은 무엇이라도 제가 나오라고 할 때까지 못 나오게 하고 싶어요. 그러자 남자는 안타깝다는 듯이 고개를 저으며 잭을 쳐다보았다. 허락하겠소. 이 불쌍한 양반, 모든 소원이 당신에겐 별 도움이 될 것 같지 않구려. 그 말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잭은 흡족해하며 집으로 돌아왔다. 그 후 잭은 1년 내내 집에서 빈둥거리며 지냈다. 그러다 보니 먹을 게 없어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었다. 먹지 못해 비쩍 마른 잭을 보고 낯선 사람이 지나가다가 잭에게 말을 걸었다. 배가 고파 보이는데 나하고 흥정을 합시다. 당신이 7년 뒤에 나와 함께 간다고 약속만 하면 내가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주겠소. 그러자 낯선 사람을 쳐다보며 잭이 물었다. 당신의 제안이 끌리긴 하는데 도대체 당신은 누구요? 그 말에 낯선 사람이 차갑게 대답했다. 내가 누구냐고? 나는 악마요. 당신이 누구든 상관없어. 당신의 뜻을 받아들이겠소. 잭은 7년 뒤 그와 함께 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러자 악마는 연기처럼 사라졌고 잭은 굉장한 부자가 됐다. 그의 집에는 음식이 넘쳐났다. 오히려 너무 많아 보관해야 할 지경이었다.
그들은 옛날 그 집에서 계속 살았지만 모든 일이 너무나 잘 되어서 이웃 사람들이 다 놀랄 정도였다. 잭은 악마와의 약속을 까맣게 잊고 있었다. 순식간에 세월이 흘러 7년의 마지막이 되는 날, 그 악마가 잭을 찾아와 약속을 지키라고 했다. 물론 약속을 지켜야지요. 당신과 함께 가겠소. 그런데 잠시만 여기 앉아 나를 기다려주시오. 아내와 작별 인사를 하고 싶소. 1분 내로 돌아와 당신과 함께 가겠소. 악마는 잭의 의자에 앉아서 기다렸다. 잭은 아내에게 작별 인사를 한 후 돌아와 말했다. 자, 이제 준비가 다 됐소. 어서 떠납시다. 악마는 그 말을 듣고 일어나려고 했지만 아무리 잡아당기고 흔들어봐도 의자에서 일어날 수 없었다. 힘을 쓰고 몸을 뒤틀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의자에 붙어버려서 방법이 없다는 걸 알게 된 악마는 잭에게 말했다. 나를 이 의자에서 떼주시오. 그러면 앞으로 14년 동안 지금보다 2배로 더 잘 살 수 있도록 하겠소. 좋아요. 그럼 어서 일어나서 가보세요. 잭이 대답하자 악마는 번개같이 도망쳐버렸다. 이제 잭은 전보다 더 부자가 되었지만 그 집에서 그대로 살았다. 마침내 14년도 지나가버리고 악마가 다시 찾아와 문 앞에 섰다. 악마는 이번엔 아주 조심하면서 잭에게 말했다. 자, 이제는 속임수 따윈 쓰지 말고 어서 준비하고 나와요. 잭은 재빨리 준비하고 악마와 함께 집을 나섰다. 그때 잭이 말했다. 우리 정원 쪽으로 해서 갑시다. 오랫동안 정원에서 즐거운 나날을 보냈지요. 이제 앞으로 그곳에서 지내지 못할 테니 마지막으로 한번 보고 싶군요. 악마는 잭에게 그렇게 하라고 허락했다. 그들은 탐스러운 사과가 주렁주렁 열린 커다란 나무가 있는 곳까지 왔다. 그러자 잭이 잘 익은 사과를 쳐다보며 부탁을 했다. 긴 여행을 해야겠지요. 당신이 나보다 키가 더 크니 저 사과를 몇 개만 따주세요. 가는 도중에 먹도록 하지요. 악마는 손을 뻗어 커다란 사과를 잡았다. 그러나 사과를 따기는커녕 그 사과에서 손도 뗄 수 없었다. 소리치고 악쓰고 몸부림치며 잡아당겼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날 떼어줘요. 악마가 애원했다. 그리고 덧붙여 말했다. 그러면 내가 당신이 처음 가졌던 부의 3배가 되는 부를 21년 동안 누리게 해주겠소. 잭은 가만히 생각했다. 저런 악마를 내 곁에 두는 것보다는 그를 돌려보내는 게 낫겠지. 지금 나무에 매달려 있긴 하지만 내게 해를 끼칠지도 모를 일이거든. 잭이 사과나무에서 악마를 풀어주자 악마는 단숨에 도망가 버렸다. 그 후 잭은 21년 동안 아주 부유하게 살았다. 다시 약속 시간이 돌아오자 악마가 문 앞에 와서 무서운 얼굴로 말했다. 이번에는 속임수를 쓰려고 하지 마. 이제 내 왕국으로 가면 내가 내게 한 일을 그대로 갚아주지. 내게 진 빚을 모두 갚아주지. 아무래도 괜찮소. 어쨌든 지금 아내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와야겠소. 잭이 부탁하자 악마가 허락했다. 잭은 아내에게 가서 가죽 가방을 들고 나와 길을 떠났다. 두 사람은 빠르게 걸으면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마침내 잭이 입을 열어 악마에게 말했다. 어렸을 때 함께 놀았던 마을 아이들 생각이 나는군요. 그때 난 아주 작고 말랐었는데 이제는 늙고 뚱뚱해졌어요. 내 어린 시절을 생각하려고 이 가방을 가져왔소. 잭은 가방을 꺼내 악마에게 보여주며 다시 말했다.
나는 이 가방 안에 뛰어 들어갔다 나오곤 했었죠. 장난이 심했거든요. 악마는 잭이 또 무슨 속임수를 쓰려고 그러는가 의심을 하며 쳐다보았다. 그러나 잭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아무리 재주가 뛰어나다고 해도 그런 놀이는 할 수 없겠지요? 당신이 내 눈앞에서 직접 한번 해준다면 믿을지 몰라도 말이오. 잭이 약을 올리면서 슬며시 가방을 열어 보였다. 그러자 성질 급한 악마는 화가 나서 보란 듯이 그 속에 뛰어들었다. 잭은 재빨리 가방을 닫고 말했다. 자, 이제 이 가방 속에 갇혔으니 절대로 열어주지 않을 거요. 가방 안에서 악마가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잭은 그 가방을 둘러매고 계속해서 갔다. 악마가 제발 꺼내달라고 애원을 해도 잭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몇 시간 뒤 잭은 네 사람이 도리깨로 타작하는 곳에 도착했다. 그러자 잭이 그들에게 이렇게 부탁했다. 제 가방이 너무 두껍고 뻣뻣해서 가지고 다니기 어려우니 좀 부드러워지도록 몇 번만 도리깨질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가방을 3개 두들겨 주었다. 그러자 가방이 공처럼 튀어오르고 도리깨가 부러져 나가자 그들이 말했다. 자, 가방을 가져가시오. 악마가 이 가방 안에 있는 게 틀림없어. 잭은 어깨에 가방을 둘러매고 다시 걸었다. 악마는 쉬지 않고 애원하며 여러 가지를 약속했다. 하지만 잭은 대답했다. 안 돼. 또다시 세상에 나와서 세상 사람들을 괴롭히게 내버려 둘 수 없어. 내가 지금까지 한 일을 내가 갚아주지. 잭은 물레방아가 눈에 띄자 주인에게 찾아가 말했다. 이 가방 좀 부드럽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 방아 속에 집어넣어도 될까요? 주인이 허락하자 잭은 가방을 방아 속에 집어던졌다. 그러자 가방 안에서 온갖 무서운 소리가 나더니 잠시 뒤에는 방아가 부서지고 말았다. 맙소사, 그걸 꺼내요. 그 안에 악마가 들어가 있나 봐요. 깜짝 놀란 주인이 소리쳤다. 다시 가방을 들고 길을 떠난 잭은 이번엔 대장간에 이르렀다. 잭은 커다란 쇠망치로 큰 철판을 치고 있는 힘센 남자 4명에게 말을 걸었다. 제 가방이 뻣뻣하고 무거운데 몇 대 쳐 주시겠습니까? 그들이 선뜻 허락하자 잭은 가방을 내려놓았다. 곧 4사람이 달려들어 그 큰 쇠망치로 여러 번 세게 후려쳤다. 그들이 칠 때마다 가방은 대장간 꼭대기까지 치솟았다. 그들은 지쳐서 숨을 헐떡거리면서 이렇게 소리쳤다. 이젠 가방을 갖고 가시오. 그 안에 악마가 들어있는 것 같구려. 그런데 그 중에 화가 난 한 사람이 불에 벌겋게 달궈진 인두를 꺼내 가방을 지지기 시작했다. 그 인두에 눈이 멀게 된 악마는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날 꺼내줘요. 날 꺼내줘. 다시는 당신을 찾아가지 않겠소. 영원히 내 왕국에 데려가지 않겠소. 우선 당신에게 처음에 내배되는 불을 주겠소. 마침내 잭이 가방을 열어 악마를 나오게 했다. 악마는 정신없이 도망쳐 버렸다. 잭은 이제 자유로운 몸이었다. 그는 집으로 돌아가 아내와 풍족하게 잘 살았다. 세월이 흘러 마침내 그도 죽을 때가 되어 저 세상으로 갔다. 그는 천국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렸다. 내가 평생 한 일에 알맞은 곳으로 가라. 여기는 들어올 수 없다. 천국에서 대답했다. 그래서 잭은 지옥에 가서 문을 두드렸다. 땜장이 제기예요. 들여보내주세요. 아, 안 돼.
그를 들여보내지 마. 그가 내 눈을 뺐어. 그가 여기 들어오면 우리 모두 망하게 할 거야. 어떤 목소리가 떨면서 외쳤다. 그래서 잭은 힘없이 천국으로 돌아가 하소연을 했다. 전 갈 데가 없어요. 이젠 어떻게 하지요? 그러자 천국에서는 세상을 떠돌며 밤중에 작은 등불을 들고 다니라고 했다. 그래서 잭은 최후의 심판 날까지 늪이나 습지, 황무지나 외딴 곳을 떠돌아다니며 불을 밝혀준다고 한다. 사람들은 그를 등불을 든 잭이라고 불렀다. 개들이 킁킁거리는 까닭. 동물나라에 있었던 일이다. 어느 날 고릴라 왕과 고릴라 왕비가 사자나라에 손님으로 찾아왔다. 사자나라 백성들은 환영했고 고릴라 왕과 사자왕은 손을 꼭 잡고 악수를 했다. 반갑소 고릴라 왕. 고맙소 사자왕. 그러나 그건 말뿐이지 속으로는 서로 욕하고 비난했다. 고릴라 이 무식한 녀석 같으니라고. 촌스럽기 그지없는 사자놈. 사자왕은 고릴라 왕을 정중하게 끝까지 환대했다. 고릴라 왕께서 무척 피곤하실 텐데 잠시 쉬고 계시면 식사를 준비시키겠소이다. 사자왕이 친절히 말했다. 그러자 고릴라 왕이 대답했다. 고맙지만 사자나라의 촌스러운 식단이 내 입맛에 맞을 리가 없지요. 식사는 사양하겠소. 이번에 준비한 음식은 당신도 맛보지 못한 특별한 요리라오. 기대해 보셔도 좋을 듯하오. 사자왕은 촌스러운 음식이라는 말을 고릴라로부터 들은 것이 불쾌해서 주방장인 개에게 특별히 신신당부했다. 너희가 심사숙고해서 저 잘난 체하는 무식쟁이 고릴라의 기를 눌러놓을 만큼 새로운 요리를 선보여야 한다. 알겠느냐? 네, 알았습니다. 오늘 딱 맞는 비장의 요리 비법이 있습니다. 오라, 기특하구나. 그래, 그 비장의 요리 비법이 무엇인고? 바로 후추입니다. 후추라면... 주방장이 후추를 꺼내 보이며 말했다. 이것이 바로 후추라는 것이죠. 이것을 요리에 치면 매우 특별한 맛이 납니다. 매우 특별한 맛이라? 어디 한번 얼마나 특별한지 맛을 보자. 순간 사자왕은 그 매운 후추를 입에 잔뜩 털어넣었다. 어쩌면 좋을까? 후추를 먹은 사자왕은 눈물 콧물이 엉키고 쉴 새 없이 재채기를 해댔다. 아니, 그건 요리에... 주방장개가 놀라서 후추에 대해 설명하려 했다. 이 후추라는 걸 모두 가져다 버려라. 폐하, 이걸로 음식의 맛을 버리면 고릴라한테 무시당할 게 뻔하구나. 폐하, 이 후추를 음식에 넣으면 맛이 몰라보게 좋아질 겁니다. 주방장개가 후추의 효능에 대해 설명하려 해도 사자왕은 막무가내였다. 주방장개는 할 수 없이 주방에 있는 후추란 후추는 모두 강물에 던져버렸다. 그리고 이내 흔적 없이 후추는 사라졌다. 얼룩말통구이에 얼룩말조림. 나 참 어렵게 준비한 요리니 사양 말고 드시지요. 별로 입맛이 당기지는 않았지만 할 수 없이 고릴라 왕은 한 입 베어 물었다. 당신 나라에선 후추도 쓰지 않나요? 무슨 이런 맛이 다 있습니까? 후추요? 사자왕은 화들짝 놀라 아까 일을 생각했다. 뭐니 해도 요리에 후추가 빠져선 그 맛을 찾기가 어렵죠. 아무튼 요리의 참맛엔 귀중한 후추를 넣어야 하죠. 처지가 난처해진 사자왕은 대충 얼버무리듯 말했다.
후추라면 당연히 사용하고 있죠. 이런 멍청한 주방장이 실수했나 봅니다. 주방장 지금 어디 있나? 당장 후추를 대령해라. 네, 전 여기 있습니다만 후추는 아까 폐하께서. 당장 입 다물어라. 네가 깜빡 잊고 후추를 빠뜨린 것 아니냐? 절대로 아닙니다. 전 분명히 아까. 이 멍청한 녀석 같으니라고. 당장 후추를 대령해라. 주방장개는 말없이 나갔다. 사자왕은 애써 웃으며 고릴라 왕에게 말했다. 아마 금방 후추를 대령할 겁니다. 주방장개는 시내로 가서 후추의 흔적을 찾아보다가 갑자기 왕 밑에서 일하는 것이 싫어졌다. 후추는 이미 사라진 뒤였다. 멍청한 사자왕, 잘 먹고 잘 살아라. 주방장개가 당장 떠나버리자 사자왕은 화가 나서 날뛰었다. 후추는 어찌 됐느냐? 주방장은? 고릴라 왕과 왕비가 기다리다 지쳐서 일어섰다. 그래서 식사는 필요 없다 하지 않았소. 정말 한심하군. 또 창피를 당한 사자왕이 개들을 집합시켰다. 모두 모여라. 지금부터 개들은 나가서 주방장을 찾아오도록 하거라. 찾지 못하면 2번 다시 궁전으로 돌아올 꿈도 꾸지 마라. 궁전에서 쫓겨난 개들은 그 이후 지금까지도 서로 만나면 킁킁 냄새를 맡았다. 사자왕이 명령한 주방장을 찾으려는 것이었다. 주방장이라면 아직도 몸에서 후추 냄새가 날 테니까 말이다.